오늘자 속보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런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인생 네컷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는 협약 소식입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 대부분께서 사진 부스에서 코인 결제라는 신기하네 이러고 넘기셨을 텐데,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국내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근데 발표문에 적혀있는 회사 이름 하나에서 손이 먼저 멈췄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결론 한 줄을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남은 시간은 그 한 줄이 왜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먼저 결론은요. 오늘 뉴스의 주인공은 사진 부스가 아니라 그 부스에 들어갈 코인을 만든 회사고, 그리고 그 회사는 리플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손잡은 파트너다. 그러니까 오늘 소식은요. 리플과 이어져 있는 회사가 만든 원화 코인이 처음으로 번화가 가게 계산대 앞까지 내려온 장면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내용부터 그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을 맺은 회사는 곧 세 곳이고요. 코인을 만든 비덱스,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젝토, 그리고 인생네컷을 운영하는 AK벤처스까지 이 세 가지 회사가 비덱스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1을 인생네컷 매장의 결제량 정산에 붙여가지고 시범 운영해 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인생네컷 규모가 어느 정도냐?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매장이 1,000개고 한 달에 이용하는 손님이 3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은 국내 매장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이 환전이나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결제하게 되는 상황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번 발표를 듣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의문이 두 가지가 생기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수로 가게에서 코인 결제를 하게 하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 100번 양보해서 그게 된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왜 리플 XRP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다룰 수 있는 뉴스냐. 재미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코인을 만든 회사 비덱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덱스는 부산에 있는 디지털 자산 수탁 회사입니다. 수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회사나 기관이 가진 코인을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사업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계정에 코인을 두면 되겠지만요. 큰돈을 움직이는 기관은 규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자료를 보면은 비덱스를 한국에서 인가받은 수탁회사 4곳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년 2월 리플은 이 비덱스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비덱스가 리플의 보관 기술을 가져다가 기관들의 XRP랑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대신 보관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리플 쪽 공용정부인 리플 레저의 개발자 생태계 성장까지도 함께 지원한다. 이렇게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기관 대상 XRP 보관 서비스가 실제로 문을 열었어요. 최근 발표 기준으로 이 회사가 맡아 보관하는 자산은 8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네컷 계산대에 들어가겠다는 그 원화 코인은요. 리플의 한국 파트너가 만든 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코인을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실 텐데 이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비덱스는 2023년 12월 이미 KRW1이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부터 해뒀죠. 법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이름부터 확보해 둔 거고, 그리고 작년 9월 18일 실제 발행에 성공합니다. 이 구조를 풀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원화를 우리은행 계좌에 맡겨두고 맡긴 금액만큼만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 한 개가 언제나 1원이 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이 제대로 있는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코인을 아발란치라는 공용 장부 위에 처음으로 올렸었고, 그 이후에는 폴리곤, BNB 체인, 이더리움으로 올리는 장부를 하나씩 늘려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는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플룸이라는 해외 네트워크가 달러가 아닌 통화로는 처음으로 이 원화 코인의 결제량 투자 수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네트워크에 예치된 자산이 보도 당시 환산으로 8,600억 규모였습니다. 올해 5월달 앱토스라는 장부랑도 확장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첫 번째 의문은 이 법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코인은 지금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일부 기관에 한해서만 발행과 유통을 시작을 할 테고, 그리고 인생 네컷 건도 전면 도입이 아니라 시범 운영입니다. 이 전면 개방 같은 경우는 법이 생긴 다음의 일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범위를 좁힌 형태로 실적을 쌓는 방식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사랑 코인 이야기였었다면은 오늘 기사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본 단어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결제 옆에 붙어있던 두 글자, 바로 정산인데요. 이 결제는 손님이 부스 앞에서 돈을 내는 순간이고, 정산은 그 돈이 카드사 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본사랑 매장 몫으로 나뉘어가지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금 카드 결제는 보통 이런 과정이 몇 날 며칠이 걸리고요. 매출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근데 코인 결제는 장부에 기록되는 순간 돈이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며칠과 이 수수료를 줄여서 볼 수 있다는 게 회사들의 계산입니다. 지금 매장이 1,000개고요. 한 달 손님이 380만 명인 회사라면은 그 소액 결제 수백만 건의 정산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큰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이번 협약은 손님한테 신기한 결제 경험을
본격적으로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돈 흐름 전체를 새 방식으로 시험해보는 사업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왜 하필 인생 내 컷이냐? 이런 질문도 여기서 풀리죠. 금액은 작고요. 결제는 잦아요. 그리고 손님은 젊고요. 매장은 외국인 여행객이 몰립니다. 작게 실패해도 타격이 없죠. 그리고 성공하면 보여줄 게 확실한 현장이란 뜻입니다. 이 중간에서 시스템을 연결하는 젝토도 자사 소개 기준으로 기존 매장 단말기에 붙이는 결제 기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결제 쪽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회사의 지난 1년 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읽으면 오늘 뉴스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작년 2월 당시 리플과 파트너십, 작년 8월 당시 XRP 보관 서비스 개시,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워낙코인 첫 번째 발행, 그리고 작년 11월 리플이 주는 이노베이션 어워드 2025를 받습니다. 이 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비덱스가 유일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기관 한정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해외 실물자산 네트워크의 원화 결제 수단으로 채택됐고, 오늘은 길거리 매장까지 내려왔습니다. 보관에서 발행으로서, 그리고 발행에서 계산대로 방향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온 회사를 리플이 작년에 자기들 행사에서 올해의 혁신 기업으로 직접 소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정직하게 짚어볼 게 있겠죠. KRW1은 지금 리플의 장부인 XRP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건 아발란체, 폴리곤, BNB 체인, 이더리움, 플룸까지 여기가 전부인 상황이고, 오늘 협약 발표에서도 리플이나 XRP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스가 XRP 가격을 곧바로 움직일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이 소식을 이번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이 상까지 주면서 손잡은 한국 회사가 코인 보관을 넘어서 원화의 실물 결제라는 접점을 확보했다. 이 사실 그 자체겠고, 리플 진영의 대한민국 쪽 저변이 서류가 아니라 계산대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실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라가는 장부를 하나씩 늘려온 코인이고, 발행사랑 리플의 파트너십 문에서는 XRP 리플 레저 생태계 지원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확장 후보에 그 장부가 포함되는 상상은 무리한 비약이라기보다는요, 자연스러운 연결에 가깝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 갈래로 주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흐름은 몇 달 안에 첫 번째 시범 매장이 실제로 문을 열 거고,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다시 굴러가게 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적을 쌓아둔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비덱스는 상표 등록부터 발행, 장부 확장, 기관 상용화까지 매번 제도보다 먼저 움직여온 기록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만 계획으로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 네컷 쪽에서도 외국인 결제 정산 비용이라는 분명한 실익이 있는 상황이고, 월 380만 명 손님이라는 규모는 실증 데이터를 쌓기에 이것보다 더 좋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국회 쪽 보도를 보면요. 기본법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무게가 실려있고, 여당 태스크포스 재가동, 연내 입법 이야기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증 사례를 가진 회사의 발언권이 커지는 시기랑 맞물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오늘 비덱스, 젝토, LK벤저스까지 세 회사가 인생 네컷 매장의 결제, 정산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시범 적용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KRW1을 만든 비덱스는 리플의 한국 수탁 파트너고요. 작년 리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다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리플 장부 위의 코인이 아니고 시범도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니라 방향성이 확인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법과 계산대 어느 쪽이 먼저 도착을 할까요? 다음 달 국회의 기본법이 먼저일지, 인생 네컷 1호 시범 매장이 먼저일지 댓글로 여러가지 생각 남겨주시면 첫 번째 시범 매장이 실제로 문을 여는 날 그 결제 화면에 어느 장부가 찍혔는지 화면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